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포항에선 전기차 택시가 건물에 충돌한 후 불길에 휩싸여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서는 전기자동차 화재 매뉴얼에 따라 화재를 진화했지만 불을 끄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설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포항 육거리 인근 도로 건물과 충돌한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차량은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수화기. 저 전기차예요?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불을 껐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는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전기차 진화 작업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재발화 위험이 높다 보니 소방서는 대형 수조의 차량을 담가 배터리를 72시간 동안 추가로 냉각시켰습니다. 이제 열을 머금고 있는 배터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2차적으로 재발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선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질식 소화덮개나 냉각 수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 원격 진압 시스템 등 최신 장비를 전국 소방서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 보강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변 둑길에서 관광버스와 자전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에서 형산강 둔치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버스가 둑길을 달리던 자전거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 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하고 정부가 철강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4천억 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 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공공기관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지역 특색에 맞춘 알짜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 유곡동 혁신도시. 에너지와 노동 관련 공공기관 10곳이 이전하며 19,000명이 울산으로 새롭게 전입해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지만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정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내걸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경남과 강원 등 다른 지역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공공기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울산시도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접촉하며 본격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은 모두 3가지입니다.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에너지와 울산이 선도하고 있는 수소, 거기에 현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AI가 포함됐습니다. 울산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첫 삽을 뜨는 등 AI 수도로의 도약을 선언한 만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지역 전통 산업인 제조업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관련 공공기관까지 15개 이상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력 산업과 미래 신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과 기 1차 이전 시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연계성을 고려해가지고 유치 대상 기관의 후보로 포함시켜
다음 달 국토부의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시기와 방식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내년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운영될 해상 숙박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 장관은 크루즈선을 플로팅 호텔로 사용하기 위한 항만 여건과 환영 행사, 안전 등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북극 항로 출발점이자 해양 전략 전초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오늘 제9차 회의를 열고 이번 에이펙에 국내외 각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공식 만찬에 보다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라한호텔 대연회장에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만찬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던 국립경주박물관은 현재 공정률 99%로 사용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여서 경제인 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 지급 때 확인된 소비 진작 효과에 이어 추석 대목 경기에도 힘이 될 전망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장 보는 시민들 사이에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지어서 있어야 되지. 뭐 고기나 물, 뭐 문어 다 사야지. 상인들 역시 이번에도 손님들의 지갑이 더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대목도 이제 다가오고 소비 쿠폰이 이제 풀리면은 소비자들도 이제 좀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또 소비도 많이 하실 거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달 전 1차 소비 쿠폰 지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매출이 지난해 대비 15%에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음식점, 도소매, 농축산, 학원 등에 특히 많이 사용되었고요. 특히 우리가 소상공인은 돈에 15만 7천 개 정도가 있는데 가게당 주로 한 485만 원 정도 주가 매출이. 이번 2차 지급으로 경북에는 1차 5,100억 원에 이어 2,500억 원이 추가로 풀립니다. 2차는 소득 상위 10%, 약 15만 명을 제외한 도민 90%, 235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돌아갑니다. 상위 10% 여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 확인서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앱만 이용하고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와 링크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 같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며 이번에는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연 면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매장도 포함됩니다. 지난 1차 때 일부 매장에서 결제가 거부돼 혼선이 빚어졌던 만큼 가맹점 안내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1차 때와 달리 인구 감소 지역이나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노동조합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 회복에 동참하기 위해 포항사랑 상품권 37억 원을 구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타결에 따라 전 직원에게 1인당 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포항사랑 상품권과 광양사랑 상품권 등 총 77억 원어치를 구매합니다.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북 학생선수단 120여 명이 참가합니다.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용접,
게임 개발 등 50개 종목이 광주 공고를 포함한 6개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며 17개 시도에 1,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최근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기록 중인 경북직업계고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도 학생부 금메달 8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21일 일요일 오후 7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제주 SK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30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포항은 태국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고 3일 만에 경기에 나서지만 제주를 물리치고 파이널 A그룹 조기 진출을 확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